네, 매주 수요일에는 사연관의 더블 체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방송에서 언급됐던 종목들 4종목 중에서 추려서 체크해보고 있죠. 빠르게 먼저 증권방송 추천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로 엄선해 봤는데요. 먼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삼영엠텍, 그리고 H증권방송에서 일진파워, M증권방송에서 원익QNC, E증권방송에서 SQL셀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죠. 그래서 2종목만 추려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 H증권방송에서 추천했던 일진파워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참 많이 올라왔다 싶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의견은 일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원자력 쪽이 워낙에 핫한 테마다 보니까 일치를 드리고 싶은데 가격 전략을 좀 다르게 가고 싶어요. 제시해 주신 거는 목표가 17,500원에 손절가 11,500원으로 주셨어요. 일단 원자력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핵융합 발전 사용 연료인 삼중수소, 이제 트리늄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취급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수소보다 무겁다 보니까 돌연변이라던가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취급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현금성 자산이 530억이에요. 무차익 경영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도는 현금을 가지고 M&A라던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기업의 밸류 자체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업 차원에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제가 보는 부분은 화공기기 제작 플랜트 경상정비 이런 쪽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2002년도에 한국 남부발전의 하동화력 이쪽의 경상정비 공사를 수주하면서 기업 규모가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산업인 발전소 쪽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을 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발전 설비가 유지보수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레퍼런스를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는 거는 이집트 쪽에 원전 내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한수원이 엘바다 쪽에서 원전으로 수주를 거의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13년 만에 조 단위의 원전 수출을 할 것이다 라고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 폴란드 쪽에 추진되는 게 또 40조, 사우디랑 12조 정도가 또 얘기가 될 것이고요. 8조 원 규모의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까지 지금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다르게 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네. 일진파워 가격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121선이 막혔기 때문에 거기에 돌파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21선이 강한 흐름으로 돌파가 이루어질 때 오히려 신규 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만약에 강한 돌파가 이루어지면은 27,000원까지 잡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의견 일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기존의 H증권방송에서는 24,000원으로 잡아줬었는데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121선 강하게 돌파가 나온다면 27,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M증권방송에서 추천한 종목입니다. QNC, 원익QNC 체크해 볼 텐데요. 이 종목은 보니까 쿼츠웨어라는 부분에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또 디테일하게 항상 분석해 주시니까요. 설명도 부탁드리고 가격 전략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일단 고객사,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가 감소가 예상이 되는 시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원익QNC 같은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드린다라는 부분인데 역시나 좀 다른 가격 전략을 드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 23,500원에서 25,000원 제시하시고 목표가 31,500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쿼츠웨어가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된다.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하반기에 코팅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세정사업부의 실적도 확대될 것이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해외 고객사의 확산, 디퓨전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쪽의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들을 하나 꼽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내용들은 일단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이쪽에 디램 업황이라던가 낸드 쪽 메모리 단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투자가 조금 감소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주가는 3월 저점 23,000원대를 7월과 8월 두 차례 더 테스트를 하는 바닥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연결 영업이익이 무려 360억,
전년 대비해서 47% 증가된 수치가 나왔고요. 1분기에 34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이게 작년에가 340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만 700억을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달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실적이 오히려 반도체 중에서도 점프업하는 찾아보기 힘든 이런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4분기 이후에 이런 어떤 인수효과, M&A 쪽을 또 단행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도 5월 달에 평택 낸드 쪽으로 투자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낸드 쪽은 약간 좀 불안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지배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이고요. 미세와 전환 투자와 2019년도에 가동률 조정 같은 굉장히 큰 혁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기존에 4월에 600억 정도의 쿼츠 제조 공장 증설 관련 투자액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 8월 달에 공시하면서는 기간과 금액 자체가 같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1,000억에 달하는 투자 금액으로 변경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설계 변경이라던가 안전시설 보강에 따른 공사비가 증강이 되면서 이런 투자 금액 자체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경쟁력이 더욱더 높아지는 효과들이 있어요. 다 같이 어렵지만 그 이후에 정말로 과점 형태로 독점 해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캐파가 갖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가 달성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0억이 약간 안 되는 수준으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PER이 한 8.7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고성장 반도체 소재주, 지금같이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저평가 구간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만약 이 주신 매수가 자체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월, 8월에 하단 테스트했던 그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락해 주면은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매수를 하겠지만 지금 탄력이 3중 바닥을 확인한 후에 붙은 상태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가격을 내려서 매수하려다가 오히려 잡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가 부근에서 거기까지 열어 놓으시고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이후에 고가 부근까지도 충분히 보면서 121선 쪽에 28,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부근에 돌파 확인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신규 매수자분들도 28,000원의 강한 돌파 이후에 신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서 뭐 사용관 차장님께서도 좋은 내용들 계속 쭉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사실 차트를 보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하다, 못 그랬었죠. 미쳤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뭐 고작 지금 이틀 정도 강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네. 지금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뭔가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쿼츠 쪽이 일단은 약간은 꺾이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오히려 안 좋은 시기에 캐파 증설을 해나가는 모습들, 오히려 좋아지는 업황 때에는 압도적인 캐파로 독점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재무제표 상으로 괜찮은 유보율이라던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어려울 때 확고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확보된 투자들을 미리미리 집행해 놓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경쟁사들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그렇다면 지금 AS 한 종목만 좀 해볼게요. 네. 6월 15일에 제시해 주셨던 CS 윈드, 그리고 8월 1일에도 한 번 더 제시를 해주셨고, 이 종목은 워낙에 지금 뭐 흐름도 좋고요. 수익률도 괜찮은 종목인데, 네. 지금 계속해서 신재생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익절해야 하는 구간인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이게 성향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조금 더 중장기로 보고 정말 아직까지는 태양광이지만 내년에는 풍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급 수급 자체가 대형 주단에 대해서도 전기, 전자, 반도체 단을 매수하다 갑자기 운송 장비라던가 화학, 의약품 이런 쪽들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수 자체도 121선에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 이걸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게 베어마켓 랠리일지 아닐지는 결국에는 한 번 더 소비자 물가 관련된 지표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수의 등락이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보유자분들께서는 일정 부분, 전량은 아니더라도 절반이라던가 본인이 생각했던 비중만큼을 차익 실현한 이후에 오히려 빠져주면은 조금 더 사서 수량을 늘려서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더 가는 것들은 나머지 내가 물량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가지고 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편하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분들께서는 절반 정도 매도해서 수익을 또 챙기시고, 그리고 빠졌을 때 좀 더 챙겨가면서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